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는 단순히 재래식 무기나 미국의 지원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역의 다른 어떤 국가도 갖지 못한 핵무기라는 우위에서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점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 이스라엘, 특히 네탄야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고 테헤란은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네탄야후 총리는 자신들의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이란이 1년이나 혹은 몇 달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명의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란이 수일 내에 핵폭탄 15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의 존립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네탄야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군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이 5만 5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을 살해한 가자지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탄야후 총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자지구와 이란을 공격한 것은 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 1139명이 사망한 사건을 미리 막지 못한 실책과 여러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위험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겹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주요 적대 행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67년) 이란이 테헤란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던 연구용 미국 원자로를 점유했습니다. 1979년 샤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가 중병을 앓다 이란을 떠나면서 그에 대한 대중의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팔라비는 이스라엘과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야톨라 루울라 호메이니가 테헤란으로 복귀하고 이슬람 혁명이 그를 권력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444일간의 인질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란의 신정권은 이스라엘을 주요적으로 규정했습니다. 2002년 8월 서방 정보기관과 이란의 반대파들이 이란의 비밀 나탄즈 핵 농축 시설을 폭로했습니다. 2003년 6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10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했습니다. 2006년 2월 이란은 강경파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는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파기했습니다. 2009년 6월 논란이 많았던 이란 대선에서 아마디네자드가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선되었고 이로 인해 녹색운동 시위가 촉발되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이란은 오만 술탄국의 비밀 통신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2010년 스톡스넷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란의 원심 분리기를 교란하고 파괴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세계 강대국과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테헤란의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핵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2015년 세계 강대국들과 핵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은폐했음을 보여주는 수만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모사드 국장은 2018년 테헤란의 금고에서 12명 이상의 비이스라엘 요원들이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강대국들과 체결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2020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체결된 2015년의 핵협정이 파기된 후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 7월, 이란 나탄즈 핵 농축 시설의 원심 분리기 생산 공장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 공격을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란군 최고 핵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테헤란 외곽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원격으로 조종된 기관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안보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2000년대 이란의 군사 핵 프로그램을 창설한 과학자를 살해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2021년 4월 11일, 나탄즈에 있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비난했지만 이스라엘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언론은 정부가 해당 시설의 정전을 초래한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고 광범위하게 보도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이란은 최대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순도이며 무기급 수준인 90%에 다가가는 기술적 진전입니다. 2022년 6월, 이란은 이스라엘이 3일 간격으로 서로 다른 도시에서 핵 과학자 2명을 독살했다고 비난했지만 정황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로 돌격하여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잡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한 이란은 무장 세력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이스라엘의 사보타주 공격으로 이란 서부 차하르마할과 바흐티아리주에서 카스피해 연안 도시로 이어지는 이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파괴되고 이란 장성 2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이란은 이스라엘의 다마스쿠스 공습에 대응하여 전례 없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을 개시하여 이스라엘 땅에 300발 이상의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과 협력하여 대부분의 공격을 차단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이스라엘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이 이란 이스파한 공항 인근의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테헤란을 방문하던 중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공격 당시 하니에를 비롯한 하마스 지도자들을 제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이스라엘 공습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해 레바논으로 파견된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이 1982년에 결성한 헤즈볼라는 이슬람 정치를 외부로 확장하는 데 활용했던 최초의 단체였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직접 공격을 개시했지만 미국 주도 연합군과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사살했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공 시스템과 시설을 공격하며 처음으로 이란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이란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근무하며 2022년 5월 22일 테헤란에서 살해된 혁명수비대 하산 사야드 코다에이 대령의 사건에 관여됐다는 혐의로 한 남성을 처형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이스라엘은 이란 핵 관련 시설 및 군사시설의 심장부에 맹렬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사전에 은밀하게 이란으로 이송한 전투기와 무인기를 투입하여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고위 장군과 과학자들을 살해했습니다. 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주요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25년 6월 17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에 3일째 공습을 감행하며 일부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중심부 건물들을 공격하면서 더욱 강력한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미국과 테헤란 간 오만 회담이 취소되었습니다.